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캡스톤 파트너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하이라는 기업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하이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캡스톤 파트너스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캡스톤 파트너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캡스톤 파트너스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주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선 캡스톤 파트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캡스톤 파트너스가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어느 기업에게 투자인지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 같은 경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전환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캡스톤 파트너스가 하이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2년 11월에 시리즈 B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하이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 하이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디지털 치료제 전문 스타트업이죠. 디지털 치료제는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약물이 아닌 고품질 소프트웨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어플이죠. 일단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임상시험을 통한 치료 효과를 검증해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죠. 보통적으로 우울증, 그리고 PTSD, 알코올 중독, 공황 장애 등 다양한 곳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이 하이라는 기업은 아이의 ADHD, 그리고 치매 등 자기조절 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력 제품 같은 경우 정서장애 치료제 앵자이렉스인데요. 이 앵자이렉스 같은 경우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개발 중이고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 허가까지 받았죠. 일단 하이 주력 제품이 자기조절 능력 증진 프로그램이라서 뇌질환 디지털 치료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정서장애 같은 경우 지금 증가세가 상당하죠. 이 ADHD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있을 정도로 초기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약물 치료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추신경계, 즉 뇌질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는 개발 비용이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적고 독성과 부작용이 작아서 상당한 개발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평균 27% 성장을 하면서 시장이
약 13조 원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죠. 이렇듯 하이가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초기부터 투자한 캡스톤 파트너스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모멘텀이 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첨단 바이오 R&D 투자 확대입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 전 영상 함께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2035년까지 바이오 산업 200조에 도달할 수 있게끔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반 바이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하이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 기술 특례로 상장을 빠르게 한다면 투자했었던 캡스톤 파트너스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엑시트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매출도 긍정적으로 잡힐 것이고 주가의 흐름도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캡스톤 파트너스 차트를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이기도 하죠. 초기 상장한 후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지속적인 하락을 좀 진행을 하다가, 그리고 투자사의 리튼의 이슈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 다시 투자사 파두의 영업이익 악화로 인해서 하락세를 지냈었죠. 이때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금 투자사의 디백스 이슈로 살짝씩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결국 정리하자면 캡스톤 파트너스는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의 이슈로 인해서 주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캡스톤 파트너스의 중요 투자 포인트는 투자사를 알아보는 것인데, 제가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미리 선을 그어 놨어요. 만약에 하락했을 시 지지라인 같은 경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그 부분 설정해 봤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나왔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 라인 이탈 시 신저가 부분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마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상승 시에는 우리가 흔히 심리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20일 이평선, 이 20일 이평선 돌파가 좀 중요한데요.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20일 이평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상승 추세로 가는지는 좀 그 부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